네 번째, 1919년에 우남은 동유럽을 겨냥한 미국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의 민족 자결주의를 전 세계로 확대할 걸 요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비폭력 독립운동이었던 3.1 만세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제 1차 대전 이전, 1914년 이전 혹은 1차 대전 이후의 새로운 질서, 1918년 이전에는 지금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죠. 그게 독일 제국의 일부거나 폴란드만 해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또 발틱 삼국도 없었고 그게 루마니아도 없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동유럽이라서 보는 우리가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없었다고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1918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드로 윌슨이 여기서 자꾸 민족운동이 일어나니까 여기 민족 자결주의 해. 그래서 나라를 몇 개 만든단 말이에요. 1918년에. 폴란드가 그때 이제 다시 독립하는 거고, 발틱 삼국도 그때 튀어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아랍에도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아랍은 이제 1918년 이후에 그러니까 저 1차 세계대전 이후 1918년 이후에 아랍의 몇 개 나라가 생기는데 민족 자결주의가 아니에요. 아랍에서 만약에 민족 자결주의를 했으면요. 아랍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디죠? 이란 빼고는 다 하나의 나라가 돼야 돼. 하나의 아랍 민족이니까, 하나의 랭귀지니까, 하나의 언어니까. 그러니까 아랍에서 몇 개 생긴 나라들은 민족 자결주의라고 못해요. 그럼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 단위의 민족별 문화의 바탕을 해서 국가 형성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컨셉인데 이거는 동유럽을 겨냥한 거라고요. 이거를 한국에도 적용해줘. 그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세계 최초의 비폭력 독립운동이죠. 그러면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이거보다 한참 전이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4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하죠. 예. 또 3.1운동, 이 독립운동 선언서를 보면 현대문명과 세계시장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전폭적인 아주 낙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힘들죠. 식민지 백성이. 그때는 이미 소련과 공산주의가 현실화되기 시작할 텐데 소련 찬양하고 사회주의 찬양하기가 십상이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또 일제에 대한 원망도 전혀 없어요. 한국인이 독립하는 것이 일본과 중국에게 도움이 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중일이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이 지역의 공동의 발전이다. 지금 우리가 중국 공산당한테 해야 될 얘기도 이거라고요. 북한이 자유화돼 가지고 한국이 제대로 이렇게 정리돼서 안정화되는 게 중국 너희한테 이익이다. 중국 공산당한테 이익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한테는 이익이에요, 확실히. 예, 우남은 비폭력 운동을 무조건 신봉한 게 아니에요. 비폭력이 뭐 절대선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남은 어떤 관점이냐면 무장투쟁을 하려면 무기, 돈, 발진기지가 외부에서 제공돼야 된다예요. 그런 국제정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장투쟁은 일제를 강화시켜 줄 뿐이다.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더 잔악한 학살과 그 통제체제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우남의 노선을 두고 외교 노선이라고 말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장투쟁을 할 때 필요한 무기와 돈과 발진기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사실상 어디냐? 미국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미일 전쟁, 태평양 전쟁이 터져야 그 같은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1941년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 Japan Inside Out이라는 그러니까 일본 내막기라고 통상 번역되는 그 책에 보면 미국이 일제를 상대하고자 한다면 한국을 무장시켜달라. 한국이 무장투쟁에 나서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섯째, 1933년에 우남은 국제연맹이 만장일치로 일제의 만주사변을 규탄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때 뭐 제가 40개 정도 나라인데 40개라고 막 하고 이때 일제 규탄안에 39대 1입니다. 규탄 찬성에 39, 규탄 반대 1이에요. 그런데 규탄 반대한 나라, 유일한 나라는 일본 자신입니다. 일제 자신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쪽팔려 갖고 스스로 국제연맹을 탈퇴하죠. 1933년 3월인가 2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탈퇴하면서 짐 방 빼서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게 예.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도록 강제한 거죠. 일제. 여섯째, 1941년 초여름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기 6개월 전쯤 우남은 무시무시한 예언을 담은 영어책을 출간하죠. 이 책은 진주만 공습 이후 태평양 전쟁 시기에 영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일제 이게 어떤 또라이들이야? 이게 어떤 애들이야? 이걸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 전쟁에서 참전한 미군 장교의 필독서예요. 예를 들면 이 책은 일제의 국민 심리를 7천만 전쟁 기계로 전락한 전체주의라 그럽니다. 70 million war machine이에요. 예. 이 책은 세계 최초로 전체주의 심리를 분석한 책입니다. 책으로선 최초예요. 뭐 하나 아렌트보다 훨씬 앞서죠. 당연히 앞서죠. 하나 아렌트가 1941년에 하나 아렌트 이런 책 안 썼지. 그 나치에 사실상 거의 동조한 하이데거랑 그렇고 그런 내연 관계로 간신히 살아남은 유대인 그 여성 학자인데 유대계 여성 학자인데 이런 책 안 쓰죠. 나치 아래서 못 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책이 세계 최초죠. 이 책은 미국에게 한국을 무장시키고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책이 바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죠.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죠. 지금 미국은 고립주의 평화주의에 함몰되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제가 미국을 침공함으로써 미국은 유럽과 태평양 양쪽에 걸쳐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거인이기 때문에 결국 양쪽 전선에 걸쳐 이 전쟁을 정리해 버릴 겁니다. 그때 한국은 독립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이 아시아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책이. 예. 아주 대단한 통찰이죠. 일곱 번째, 1945년 8월 12일 이날이 이제 38선이 그어진 날이에요. 미국 국방부에서. 근데 1945년 2월에 그 얄타 협정에서 비밀 양해 사항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 내주는 것으로 그 대신에 소련이 관동군을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돼 있다고 해요. 그 주장을 가장 맹렬하게 하면서 미국 국무부와 엄청나게 투쟁한 게 누구냐? 우남 이승만입니다. 아무 증거는 안 남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비밀 양해가 이루어져 있는지는. 그래서 우남과 미 국무부는 그때부터 아주 원수예요. 1945년 2월부터. 아무튼 그런 양해가 있었다 치고 그걸 뒤집고 소련 말이야. 너희는 38선 이남으로 내려오면 안 돼. 38선 이남은 우리 미군이 들어간다. 이렇게 결정한 게 8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밀 양해가 돼 있었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그런 결정이 없었으면 소련이 부산까지 오는 거죠. 그냥 지리상으로 보면 그때 미군은 오키나와 있었는데 너희 내려오지 마. 이 얘기 처음 나온 게 이때예요. 8월 12일 미 국방부 이게 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건 분단이 아니다. 이거는 루스벨트가 다 죽어가는 영감이 저 양반이 저 사진 찍고 2개월 있다 죽거든요. 죽어가는 영감이 기가 빠져가지고 스탈린한테 이거 내줘 저거 내줘 다 내주고 동구 내줘 한반도 내줘 다 내준 상태였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원자탄 8월 9일하고 9일하고 뭐 6일하고 9일인가 두 방 딱 때리고 나서 미 국방부 쪽에서 야 우리가 왜 다 내주냐 한반도를 야 절반이라도 갖고 오자. 분단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절반의 탈출이에요. 공산권으로부터. 분단이 아닙니다. 소련 영향권으로부터 절반이 탈출한 거예요. 절반을 탈출시킨 거예요. 미국이. 절반을 수복한 거예요. 이 8월 12일 이 38선 거지기 전까지는요. 그냥 머릿속에 양해가 한반도는 다 소련이 먹는 것 이렇게 스탈린이 먹는 것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선이 일찍부터 있든지 아니면 이때 뭐 특별히 뭐 새삼스럽게 발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게 지금 우남의 미국 활동, 1945년 미국 활동에서 전혀 안 알려져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는 추정컨대 우남이 방방 뜨면서 울고불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부랑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그래서 미국이 약이 올라서 우남 안 보내잖아. 우남은 무국적자이기 때문에 패스포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배려하지 않으면 미국 땅을 못 떠나요. 그 우남이 10월인가 들어오죠.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야 너는 미국 못 떠나. 가만히 있어. 말하자면 개 목줄 채워서 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한테 왜 그렇게 찍혔냐. 이걸 천지사방에 떠들고 다녔거든 이 양반이. 야 이게 말이 되냐. 한반도를 어떻게 다 소련에 내주냐. 너희 바보냐 이러고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남이 이 그 38선이 거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물밑 작업. 38선이 거진다. 뭐 분단을 했습니다. 분단이 아니라니까. 스탈린으로부터 절반을 수복한 거예요. 38선이. 그게 분단이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구만. 참나. 여덟째, 1946년 2월부터 미국이 냉전 전략을 만지작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조지 캐넌 미 국무부의 요원이죠. 조지 캐넌이 모스크바에서 워싱턴으로 보낸 비밀 전문이 있죠. 아주 긴 게. 그래서 긴 전문이라 그래가지고 롱 텔레그램이라는 전문인데 그게 이제 냉전, 즉 컨테인먼트, 즉 소련과 공산권을 고립시켜야 된다라는 그 정책을 담고 있어요. 그 2월에 뜹니다. 2월 말에. 우남이 촉이 좋잖아. 미국의 라인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과 그로부터 사실은 만 3개월이에요. 90일 정도 지나가지고 6월 3일에 미 군정을 그냥 싸대기를 갈긴 거예요. 미 군정을 싸대기를 갈기면서 미 군정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수립, 남한 단독정부 수립 노선을 택한 거예요. 그 미국을 끌어낸 거지. 리드한 거예요. 이런 거. 아홉째, 우남은 아이젠하워 정부의 고립주의 정책에 정면 도전을 하죠. 아이젠하워는 지금 뭐 표도 좀 계속 벌어야 되겠고 이랬으니까 아이젠하워는 빨리 이제 그냥 짐 싸서 가고 싶어해. 빨리 휴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탈린은 자기 생전엔 휴전할 뜻이 없거든. 스탈린은 가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비틀어 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냥 기름을 피를 짜내요. 스탈린 죽고 나서 이제 스탈린이 3월인가 4월에 죽습니다. 53년에. 이제 빨리 도장 찍게 됐어. 그 아이젠하워 빨리 몸 빼려 그러는데 우남이 이제 한미동맹 안 맺고 너희 어떻게 짐 싸서 갈라 그러냐? 너 더블백이냐? 너 그냥 더블백 사서 그냥 방 빼냐? 야 우리 휴전 거부. 우리 방공포로 석방. 왜냐면 휴전 협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포로는 다 와야 된다예요. 방공포로 석방. 목숨을 걸은 정책으로 한미 이때 우남 제거될 뻔했어요. 암살될 뻔했어요. 한미동맹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1953년 10월 1일 날 가조약이 맺어졌고요. 1954년 2월 달에 미 상원 비준으로 완성됐습니다. 그 이제 한국인의 맹렬한 반공, 반중, 반전체주의를 겁내서 미 상원에 그 비준할 때 그 부관이 하나 붙습니다. 우리가 이 한미 그 상호 그 방위 조약에 그 부관 잘 얘기 안 하는데 그 부관 있어요. 거기 부관에 보면 뭐냐면 한국이 침공당한다 할 때 침공에 관한 영토는 현재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게 뭔 소린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야. 거기 보면 뭐냐면 한국이 침공당하면 미국이 전쟁을 해야 되잖아. 미국이 참전해야 되잖아. 조약이 그런 조약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국에 정말 그 전투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해주를 점령했어. 그래서 해주를 실효적 지배 영역으로 만들었어. 근데 이제 북한이 또 힘이 좀 좋아져서 해주를 수복하겠다고 북쪽에서 침공을 했어. 해주 지역에. 그럼 이걸 침공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침공으로 보게 되면 미군이 들어가야 되고 침공으로 안 보면은 미국이 안 들어가야 돼.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했어.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우남이 이끄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 기세등등하고 살벌한 결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미국 상원에서 버들버들 떨면서 저런 부관을 붙였겠냐고요. 야, 그건 너희 그런 짓 해도 그래가지고 새로 생긴 그 너희 그 지역에 그걸 수복하겠다고 북한이 전쟁을 걸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 참전 안 해. 우리 안 해.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 너무나 간절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현실성, 비저빌리티 높은 지지를 표명해 줄 것을 또 호소하는 중이죠.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비루하고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의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이 미국을 어떻게 리드했는지 1904년에서 1954년까지 어떻게 리드했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네. 1948년까지 우리는 나라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도 미국을 리드했어요. 아까 보셨잖아. 그 이후 1954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였음에도 미국을 리드했어요. 이제 풍요하고 번영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미국에게 트럼프에게 매달리는 그런 참 바보 같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면 오히려 낮은 상태예요. 왜냐? 윤 대통령이야말로 미중 대립 신냉전 시대에 미국에게 가장 뜨거운, 가장 살벌한 화두를 던져서 미국을 리드하는 중인지도 몰라요. 리드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자유공화 진영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할 겁니까? 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군사 지리적 위치가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보세요. 메가더가 북진 통일한다 그러니까 날렸어. 그 다음에 여기에 미군 주둔하기 싫으니까 한미동맹 안 맺으려고 그랬어. 계속 그런 거의 반복이었어요. 1976년에 미루나무 사건으로 미군 장교 2명이 독개 맞아 죽어도 샷다마우스하고 가만히 움츠렸어. 2010년에 천안함 터지니까 미 국무부는 우리는 그건 누가 한 짓인지 모릅니다.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했어요. 오바마는. 2010년에 연평 터졌을 때도 우리가 비행기로 떠가지고 때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KGB 유도폭탄 만든 거 아니에요? 비행기 떠서 못 때리니까 100km, 80km 바깥에서 때릴 수 있는 그 폭탄 만든 거 아니에요? 비행기 떠가지고 북한 쪽으로 못 날아 들어가니까. 그리고 주한미군에는 F-35A 없어요. 주한미군에는 500km를 가는 신형 그러니까 지상 발사 단거리 전술탄도 미사일 프리즘 없어요. 주한미군에는 요새 미국이 새로 이제 배치하기 시작한 지상 발사 한 2,500km 가는 토마호크 미사일 없어요. 주한미군에는 한 거의 3,000km 가까이 가는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LRHW 없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몸조심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 긴장 수위 제어를 위해서. 그런데 한국은 이제 우리가 자유공화 진영이 계속 강화되면요. 한국은 그냥 치닫는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고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한국의 자유공화 진영이라는 건. 백모를 보시면 아시잖아. 이거 확신범 아니에요. 저는 양심범 아닙니다. 저는 양심시꺼매요. 저는 확신범이에요. 자기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갖고 범죄라고 실정법상 범죄라고 규정될 수 있는 일을 태연히 저지를 수 있는 성격의 유형이잖아요. 필요해? 할게. 내가 꼭 해야 되겠어? 할게. 그런 확신범적 성향이거든요. 아니 무슨 헌재 재판관 이모시기 양심에 따라 한다? 이 아주머니 왜 그러셔? 당신 양심을 내가 어떻게 믿어? 교도소 가보셔. 당신 법관 했다며 교도소 가봐. 연쇄살인범도 다 자기 양심 있다 그래. 강간범도 다 자기 양심 있다 그래. 당신 양심이 연쇄살인범 양심과 다른지 같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양심수 웃기는 말. 저는 양심수란 말 쓴 적이 없어요. 제가 빵잡이였지만 저는 정치범이지 양심수 아닙니다. 저는 확신범이지 양심수 아니에요. 그 양심이 시꺼먼지 시뻘건지 어떻게 알아? 웃기는 소리지. 저 자신이 저는 양심수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나는 political convict, 정치범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공화 진영이라는 건요, 이렇게 뜨겁다고요. 이건 아주 그냥 본질적, 본능적으로 반공, 반중, 반전체주의예요. 이게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됐을 때 미국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야, 니들 이거 외에는 초이스 있냐? 니들 이거 옛날에 메가더 날릴 때 밀었잖아. 우남 이승만 그렇게 니들 미워하고 밟을 때 니들 이거 밀었던 화두 아니야. 근본 화두는 니들이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 화두는 아무리 짧게 봐도 1940 해방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단독 정부 수립을 극악하게 미워했던 미 국무부와 하지 중장 그때 밀었었고, 그 다음에 6.25가 지금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고 아는데 무장시켜달라. 좀 제발 중무기로 무장시켜달라. 그거 너희들 밀었었고. 그 다음 메가더 날릴 때 밀었었고. 너희 줄줄이 밀었잖아. 이때까지 보면. 그때부터 밀려가지고 1946년부터 밀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밀었으니까 이게 몇 년 밀은 거야. 거의 80년 묵은 과제예요. 80년 동안 계속 반복된 과제예요, 이게. 그 최종 챕터를 윤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들이밀은 거예요. 미국한테 들이밀은 거예요. 야, 당신들 미중 대립 신냉전 한다며. 그럼 당신들 초이스 있냐? 이제 대놓고 한국의 자유공화 진영을 당신들의 sole and exclusive, 유일, 단독, 독점적 파트너로 삼아줘. 그 화두를 밀어넣은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목요일 날 아침 11시부터 한 1시간 반쯤 합니다. 1시간에서. 예, 명동 중앙우체국 앞.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예,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갑니다. 감사합니다.